네,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본 내용은 투자를 판단하시는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 추천이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환영합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의견들 덕분에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세계 최대의 기술 박람회죠. 바로 CES 2026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의 신호를 읽어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우리의 부를 결정지을 핵심 투자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일지 저와 함께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임팩트가 크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던진 이 한마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AI가 이제 컴퓨터 화면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로 말 그대로 두 발로 직접 걸어 들어올 거라는 엄청난 선언인 셈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미래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바로 저 피지컬 AI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 걸어갈지 경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우선 CS 2026이 던지는 가장 큰 신호가 뭔지부터 해석해 볼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로보틱스와 모빌리티, 이 두 개의 거대한 축에서 지금 어떤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변화의 파도 위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실전 플레이복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차게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CS 2026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뭘까요? 올해의 대주제는 바로 기술이 감성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기술이 단순히 더 빠르고 더 좋은 성능을 자랑하는 시대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일상을 보듬어주는 아주 따뜻한 기술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기술의 심장, 그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단연코 AI입니다. 이제 AI는 어떤 특정 제품에 들어가는 하나의 기능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전기가 모든 공장을 돌리고 인터넷이 모든 비즈니스를 연결했던 것처럼 AI는 이제 모든 산업을 움직이는 기본 인프라가 된 겁니다. 마치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AI, everything, 모든 것의 AI 시대입니다. 자, 그럼 이 AI라는 새로운 판 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한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바로 로보틱스입니다. 공장에서 그저 나사만 조이던 차가운 기계가 어떻게 우리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고 또 협력하는 똑똑한 파트너로 변신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진화의 과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와, 흐름이 정말 한눈에 싹 들어오지 않나요? 80년대 공장에서 묵묵히 일만 하던 산업용 로봇에서 시작해서 2000년대 들어서는 우리랑 감성적인 교류를 시도하는 소셜 로봇 같은 게 나타났죠. 그리고 2020년대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자율주행이나 배송 로봇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2025년 이후의 세상은 인간과 똑 닮은 형태와 지능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성능이 조금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로봇의 정의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단순한 기계가 인간을 닮은 지능체로 이렇게까지 엄청난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과연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걸까요? 힌트는 아까 젠슨 황 CEO가 던졌던 바로 그 한 단어에 있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 로봇에게 현실 세계를 직접 보고, 듣고,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뇌와 오감을 통째로 심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컴퓨터 화면 속에만 갇혀있던 AI의 영혼이 드디어 현실 세계의 육체를 얻게 된 거죠. 정말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먼 미래의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 이번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휩쓴 실제 제품들이에요. 사람이 올라가기엔 너무 아찔하고 위험한 고층 빌딩에서 알아서 척척 작업하는 로봇 리프트, 자욱한 연기 속에서도 불길의 핵심을 정확하게 찾아내 물을 뿌리는 소방 로봇, 그리고 할리우드 감독 뺨치게 역동적인 영상을 찍어내는 드론까지. 보세요. 피지컬 AI는 이미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대한 축이죠. 모빌리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보세요. 자동차는 죽었다. 와, 좀 세죠? 하지만 이게 자동차 산업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라는 껍질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는 위대한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이 비교표 하나면 사실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예전에는 좋은 차의 기준이 뭐였죠? 엔진 성능, 마력, 즉 튼튼한 하드웨어였잖아요. 하지만 미래의 자동차는요, 거대한 스크린과 그 안을 채우는 소프트웨어, 다시 말해 사용자 경험이 핵심입니다. 딱 떠오르는 뭐 없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노키아와 아이폰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통합 품질을 자랑하던 노키아가 왜 무너졌죠? 바로 아이폰이 만들어낸 앱 생태계, 그 소프트웨어의 힘 때문이었잖아요.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정확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의 실력은 이 세 가지 축에서 완전히 새롭게 평가받게 됩니다. 첫째, 성능의 기준이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차가 얼마나 더 똑똑해질 수 있느냐로 바뀌었어요. 둘째, 가치의 기준도 차값 자체가 아니라 그 차 안에서 즐기는 컨텐츠나 서비스 구독료로 옮겨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쟁은 현대차와 도요타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구글,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까지 참전하는 거대한 생태계 전쟁으로 판이 커진 거죠. 그리고 이 미래,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소니와 혼다가 손잡고 만든 아필라 같은 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운전하는데 앞유리 전체가 거대한 증강현실 디스플레이가 돼서 길을 안내해주고 AI가 내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배터리 상태까지 알아서 관리해줍니다. 이동하는 동안 영화를 보고 화상회의를 하고 쇼핑을 즐기는 것. 자동차가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는 내 방, 움직이는 내 거실 같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모습, 바로 이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가? 그렇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파도에 올라타기 위한 핵심 플레이북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한번 집중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전체 피지컬 AI 시장이나 자율주행차 시장의 성장률 전망도 물론 대단하죠. 그런데 맨 오른쪽에 있는 저 휴머노이드 로봇 막대 그래프 좀 보세요.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60.7%입니다. 와, 이건 뭐 다른 분야를 그냥 압도하는 수준이죠.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가장 똑똑한 돈들이 미래의 진짜 주인공으로 누구를 콕 찍고 있는지 이보다 더 명확한 신호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투자 전략도 이제는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합니다. 첫째, 테슬라가 이길까, 현대차가 이길까 이런 개별 제품 경쟁에만 매달리지 마시고요. 그들을 모두 아우르는 더 큰 그림, 즉 생태계를 보셔야 합니다. 둘째, 완성차나 로봇 회사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들을 움직이는 핵심 부품들, 그러니까 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신경망 같은 소프트웨어, 또 그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인 플랫폼 기업에 골고루 씨앗을 뿌려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건 반짝하고 끝날 테마가 절대 아닙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은 내다봐야 하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정말 투자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는 통찰입니다. 19세기의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터졌을 때 진짜 동방석에 앉은 사람들은 금을 찾아 헤매던 광부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광부들에게 튼튼한 청바지와 곡괭이를 팔았던 사람들이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10년 뒤에 어떤 로봇 회사가 살아남을지, 어떤 자동차 브랜드가 시장을 지배할지 그걸 정확히 맞추는 건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 모두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없이는, 그리고 정교한 소프트웨어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곡괭이와 삽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여정이었는데요. 이제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10년 후를 내다보는 현명한 투자자의 시선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딱 이 네 문장만 머릿속에 담아가시면 성공입니다. 첫째,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전기와 같은 기반 인프라다. 둘째, 로봇은 피지컬 AI라는 뇌를 달고 드디어 현실 세계로 들어오고 있다. 셋째, 자동차는 이제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폰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투자의 핵심, 최종 승자를 맞추려 하지 말고 승자에게 무기를 파는 기업에 주목하라.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0년 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튼튼한 쇳덩이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의 주식이 담겨 있을까요? 아니면 그 자동차 안의 모든 경험을 지배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의 주식이 담겨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바로 미래 부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